네, 안녕하세요. 2주차 1강 1장에 있는 벡터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과거의 교재로 삼았던 문운당의 전기자기학 책을 교재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학과 회의에서 그 책은 조금 오래되고 좀 내용이 진부해서 지금 한빛 미디어, 한빛 아카데미 책으로 교재를 급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오를 일으키게 했으면 많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재를 잘 선택을 구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그래서 한빛 미디어의 교재로 전자기학 책으로 가겠습니다. 네. 교재를 그거로 선택을 하였으나 좀 책이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책을 내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교재들도 참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써놓은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물리량이 뭔 말이에요? 물리적인 양이야, 피지컬한 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물리라는 게 그럼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물리. 쉽게 얘기할게요. 사과가 10개 있어. 그러면 사과. 그럼 이게 물리죠. 물리적인 개수야. 그래서 10개, 10개, 10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사과, 배, 뭐, 5개. 이런 다 이게 물리량이죠. 물리량. 이렇게 해서 개수를 잰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체의 길이를 잰다든지 아니면은 속력을 잰다든지 우리가 배울 전위 또는 우리 IT 쪽에서 무조건 배우는 저항 이런 것들은 그 크기, 매그니튜드, 길이 이런 거에 대해만 표현을 해줘요. 이런 것만 표현을 해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 내가 야구 선수가 공을 휙 던졌어요. 어떠한 힘 F로 휙 던졌어.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던졌어요. 또는 어떤 포수는 공을 서쪽으로 던졌어. 서쪽으로 힘 F로 이만큼 던졌어요. 그럼 여기는 크기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뉴턴으로 어떤 뉴턴의 힘으로 F 뉴턴의 힘으로 던졌다. 그것만 얘기하면 그거는 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던졌는가도 표현을 해주고 싶어. 우리는 말로는 동쪽으로 던졌다, 서쪽으로 던졌다, 남쪽으로 던졌다, 북쪽으로 던졌다 이렇게 말로나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수식으로 걔를 어떻게 표현을 할래? 그걸 연구를 한 것이죠. 과거에 우리 선구자들이. 그래서 그거 이렇게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화살표 또는 굵은 글씨체로 하자. 볼드체로 진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자. 얘는 그럼 방향까지 표현한 거로 우리 표현을 하자. 그럼 어느 쪽 방향이냐? 그거는 어느 쪽 방향인가는 앞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까지 표현한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량에는 스칼라량으로만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벡터량까지 즉 방향까지 고려해서 표현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벡터라는 것을 표기법을 배울 것이고 벡터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다시 말하면은 크기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크기도 함축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방향도 함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벡터량에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또 전개라는 거 있어요. 우리 교재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전개의 세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크기만 표현할 때는 이라는 거로만 표현할 거고요.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을 할 겁니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런 내용은 그래서 벡터량의 종류로는 전개, 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길이가 변했어, 위치가 변했어 라는 그런 변위도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고요. 속도 그리고 힘 등등이 우리는 벡터량에 속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량은 다시 얘기하면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수식적인 도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칼라량은 당연히 이 벡터량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벡터량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벡터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의 연산, 대수적인 성질 같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벡터의 표기는 우리 교재는 이거를 진하게 표현해 놨어요. 이렇게 진한 거로 가령 A 벡터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스칼라는 얘를 이렇게 눕혀 가지고 이탈릭 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다라고 해놨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벡터는 어떠한 문자 위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화살표로 표현할 테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봤을 경우 이렇게 봤을 때는 얘는 벡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칼라의 표기는 벡터 A 스칼라는 그냥 이렇게 위에 화살표를 띄워버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도 있고, B 벡터는 이렇게 그냥 B로만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또는 좀 더 명확하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벡터 A의 절대값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고 화살표 벡터를 표현해놓고 절대값으로 표현을도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스칼라를 크기, 즉 스칼라 크기를 또는 길이 이런 것들, 질량 이런 것들, 질량도 이렇게 다 여기에 스칼라량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스칼라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쓸 거고요. 벡터로 표현할 때는 위에 화살표로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굵은 채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더 알아보기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화살표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벡터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벡터를 임의로 그릴 때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화살표했어. 얘하고 동일한 벡터를 찾으시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이 그려도 얘는 똑같이 그려도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이거는 A 벡터와 B 벡터는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놈을 그대로 수평으로 움직였어. 또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방향이 각도가, 즉 여기하고 이 각도가, 이 세타가 각도, 요 수평축 여기 x축으로 이렇게 세타라고 합시다. 이 세타가 이 서로가 같아. 그리고 여기의 길이도 같아. a와 이 a 벡터라는 이 놈의 이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여기 길이가 같아. 그러면은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 A 벡터라는 놈과 얘를 위치로 움직였어. 그랬더니 그거의 각도는 마찬가지로 세타로 서로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길이도 같아. A와 B가 같아. 길이가 같아. 그러면 얘는 A 벡터와 B 벡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지금 갖고 온 거라서 여기는 화살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굵은 글씨체니까 벡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물론 이런 벡터하고는 서로 같지 않은 거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는 이제 따져보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같은 벡터는 아니다라는 얘기. 이거는 서로 벡터가 A 벡터와 B 벡터는 같지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쨌든 각도와 길이가 같으면은 그 벡터는 같다라는 겁니다. 이 벡터하고 이런 벡터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벡터 세타가 통째로 같으면은, 세타라고 하면은 길이는 a로 똑같아요. 5면 여기도 5다라는 얘기야. 30도면은 여기도 30도다라는 얘기야. 그럴 경우에는 a 벡터와 b 벡터는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a 벡터하고 정반대야. 여기를 시작하는 부분은 시점, 여기 끝나는 부분을 종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종점.
여기는 시점. 그걸 뒤집어 가지고 여기를 시점이라고 하고 여기 종점이라고 할래. 여기 각도는 같이 서로 세타로 같아. 이렇게 세타가 같아. 그랬을 경우 얘는 A 벡터와 B 벡터는 부호가 반대인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를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벡터의 의미, 벡터의 크기, 뭐 부호가 반대냐 아니면 동치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교재 그림 1-3 내용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가 1-1, 2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어요. 예제 1번을 다른 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공업수학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5장에서 벡터를 다룹니다. 그때 더 배우겠지만 우리 전기자기학은 이 벡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해서 이거를 먼저 갖고 왔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A에서 D로의 선분을 이었어. 이렇게 이은 벡터하고 동일한 벡터, 같은 벡터를 모두 찾으시오. A, B 벡터와 먼저가 A, B 벡터네. 이 벡터하고 동일한 벡터를 모두 찾으시오 라고 하면은 이 벡터하고 동일한 벡터 D 벡터도 동일하고 GH도 동일하고 BC 벡터도 동일하고 EF도 동일하고 HI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벡터를 ED 벡터라고 하면은 걔는 아닌 것이죠. 마이너스 그러면은 ED 벡터라고 한다면은 얘는 AP 벡터하고는 같은 것이지. 그러나 이게 마이너스가 없으면 같은 벡터가 아니다라는 얘기. 길이가 같지만 부호가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같은 벡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AB 벡터하고 이렇게 이어도 이거는 AE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으면 AF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서로는 관련은 없어요. 다음에 AD 벡터와 같은 벡터를 모두 찾으시오. AD 벡터 이거가 동일한 벡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DG 벡터, BE 벡터, EH 벡터, CF 벡터, FI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여기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AC 벡터와 동일한 벡터를 찾으시오. 같은 벡터를 찾으시오. 어떤 벡터 같은가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EG 벡터가 동일한 벡터죠. 이 벡터하고 동일한 벡터가 또 있나요? 네, 없죠. 지금 이 육면체에서는. 그래서 얘는 EG 벡터다라는 얘기죠. EG 벡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H 벡터와 같은 벡터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거와 동일한 벡터는 밑에 있는 이 선분, 요거 이으면 되겠죠. BG 벡터가 동일한 벡터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답을 확인하면은 이렇게 답도 이렇게 EG, BG 이런 식으로 답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벡터. 다음엔 벡터를 그려서 합을 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벡터라는 벡터가 있고 B 벡터라는 게 있어요. 이 벡터의 합을 그리시오라고 하면은 이 A라는 벡터를 평행사변으로 쭉 평행 이동을 시켜요. 저 얘를 갖다 이동을 시키고 그럼 여기가 시점이야. A 벡터도 여기가 시점이고 B 벡터도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 시점 종점이에요. 요 놈을 평행 이동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B 벡터의 종점에 맞추는 거예요.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B 벡터도 A 벡터 쪽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을 시켜요. 그 다음에 B 벡터의 시점하고 A 벡터의 종점하고 이 접촉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을 이동시키면은 요 만나는 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선분을 이렇게 이으면은 이것을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나중에 이제 수치적으로 더하는 거 빼고 하는 것들은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법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는 여기 있었는데 얘 하나만 수평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A 벡터의 시점, A 벡터의 종점, B 벡터의 시점, B 벡터의 종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벡터의 시점하고 B 벡터의 종점을 이으면은 그것이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다라고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서 벡터의 합을 그림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법과 구별하기 위해서 삼각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 볼게요. AB 벡터와 BC 벡터를 합하면 그 벡터는 뭐로 표현하느냐라는 예입니다. AB 벡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 BC 벡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거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져서 CA 벡터라고 하면 되나요? 이것의 합은 CA 벡터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A 벡터의 시점하고 B 벡터의 종점을 이은 거.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AC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CA라는 걸 쓰고 싶으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아줘야겠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같은 벡터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AC 벡터로 써주는 게 낫지요. 보기가 가독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AB 벡터와 BC 벡터와 CA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냐? 시점에서 A 벡터 이렇게 왔어. B 벡터 이렇게 해서 왔어. 또 BC 벡터 왔어. 그 다음에 CA 벡터 딱 왔어. 이렇게. 그러면 A 벡터의 시점하고 전체를 갖다가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 AP 벡터와 BC 벡터 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AC 벡터였지. 아까 이게 AC 벡터였으니까. 이게 AC 벡터였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거에 CA 벡터로 했어. CA 벡터는 뭔데? 마이너스 AC 벡터잖아. 그래서 요거 더해주면 AC 벡터인데 CA 벡터는 마이너스 AC 벡터니까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0, 그걸 0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또는 A에서 B로 와서 B에서 C로 왔고 C에서 A로 왔으니까 다시 자기 본 지점으로 와진 거네. 그래서 얘는 바로 그림을 보고서도 0 벡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연산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하면 되고요. 다음 벡터 연산 교환 법칙. 벡터의 연산에서 교환, 분배, 결합 법칙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화면 캡처해 가지고 PDF 파일을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PDF가 아니라 뭐 책에 있는 내용을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면 된다라는 게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 여기는 이 R이라는 건 상수로 생각하면 돼. 상수를 우리는 상수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이거 상수야, 상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3 곱하기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것은 각각 가로를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RA 더하기 RB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환 법칙은 이렇게 교환해도 되고 여기에 상수를 곱했어. 상수를. 그러면 요거 상수 곱한 거는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꿔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벡터의 곱셈을 배우겠지만 요 R이 상수가 아니라 어떤 임의 B 벡터라고 한다면은 얘는 벡터끼리는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게 할 거예요. B 벡터와 A 벡터를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한 것은 서로 이 벡터의 곱에서는 벡터의 곱은 이건 벡터의 합이야. 벡터의 합 그리고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벡터의 곱은 서로 교환을 하면은 얘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벡터의 곱셈 때 더 보도록 하죠.
다음 결합 법칙이에요. 괄호를 이렇게 해서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C 벡터를 더해줬어요. 이것은 A 벡터는 냅두고 BC 벡터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A 벡터를 계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R과 S가 지금 스칼라 값이에요. 그랬을 경우 S와 A를 곱한 다음에 R을 곱하는 것과 R과 S를 먼저 곱한 다음에 A 벡터를 곱한 것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빼먹었나? 빈 칸이 지금 하나가 있죠. 잠깐 쉬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뭘 여기다 더 쓰고 싶은 내용이 있었나 그런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직각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공업수학 시간 때는 극좌표라는 것도 배울 거고요. 극좌표라는 것도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리 전기자계에서는 직각좌표계 그리고 어, 원통좌표계 또는 이제 먼저 구좌표계 그리고 원통좌표계를 배울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우리 일장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보는 거로 하고요. 일단 직각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렉탕귤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또는 카티션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각좌표계 서로 직각인 세 개의 좌표 x, y, z를 가지고 있는 좌표계를 우리는 직각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 P x, y, z 이것은 서로 직각인 임의점 x, y, z에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즉 점 P가 얘가 여기 이렇게 P라고 써놨죠. 이 좌표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x, y, z라 하자라는 얘기예요. 원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싶으면 x1, y1, z1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데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임의로 x, y, z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 교재에. 그래서 서로 직각인 이 지점은 x와 y, z가 각각 예 직각이고 y와 z도 직각이고 z와 x도 이렇게 직각인 좌표다라는 겁니다. 이때 점 P에서 좌표교의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각각 dx, dy, dz만큼 P 다시로 증분하면 P 다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이 점 P가 P 다시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X 값도 증가하고 Y 값도 증가하고 Z 값도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이했다면 즉 미소 증분했다면 P 다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X가 dx만큼 증가했고 y가 dy만큼 증가했고 g가 dg만큼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p 다시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dx는 요만큼 이동한 거고 dy는 요만큼 이동한 거, 이만큼 이제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dy는 요만큼 이동한 거야. 왜? 점 P'가 여기 있는 거니까 x 이만큼 이동하고 y 이만큼. 그 다음에 g도 요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d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이때 이 지금 직육면체로 육면체로 이렇게 표현한 이것의 최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임의로 어떠한 것을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것의 최적은 여기 길이 x, 여기 y, 여기 g 하면은 서로 그냥 싹 곱해주면 이거 전체 최적이 나와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dx만큼 변했고 dy만큼 변했고 dg만큼 변했을 경우 이것의 최적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dx, dy, dg죠. 이게 미소하게 x, y, z가 미소하게 dx, dy, dz만큼 변했다라고 했고 이렇게 쓴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것을 다 곱하면 그것은 최적이 미소하게 변했다라고 해서 dv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점이 여기에요. 원점. 이건 다른 교재, 우리 공업 속에 있는 교재를 내가 갖고 온 거고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쓰는 거를 갖고 왔어요.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원점 P 사이, 원점에서 점 P 사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면적을 S 그리고 최적을 V로 할 때 이것을 구해 보면, 그래서 길이 L을 구해 보겠습니다. 원점 P로이, 원점 P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P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냥 그거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원점 P로의 길이는 L은 루트 이거다라는 거를 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설명하는 게 좀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리고 좀 전에 본 요 그림에서도 여기 이 원점에서 이 P까지 길이, 그 길이를 대문자 L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길이를 여러분들 설명하기가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요 그림을 갖고 온 겁니다. 여기 지금 원점에서 여기까지를 이거를 A 벡터라고 표현할게요. 얘는 지금 P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랬는데 A 벡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점 P 벡터의 길이, 그러면 그거는 A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크기 이렇게. 또는 벡터 P로의 길이라고 하면 그렇게 P라고 쓰면 돼. 그 P를 그냥 랭스 해가지고 L로 우리 교재는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길이를 구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 구하려면은 이러한 직육면체를 생각하면 되겠죠. 직육면체. 여기서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진 거야. 그거 그리려다 보니 그 길이를 구하려다 보니 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직각이야 현재. 여기의 길이가 몇이냐면은 AX래. AX. 여기 길이가 AX래. 그리고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보니까 AY래. 이렇게 AY 그림을 잘 봐요. 이렇게 이런 직육면체니까 이 길이 구하려고 하는 거야. 즉 삼각형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해져요? 여긴 직각이고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그렇게 직각인 상태가 된 거니까 여기의 길이는, 이 길이를 R이라고 표현하면 루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여기 AX의 제곱 플러스 여기 길이는 AY니까 AY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여기서 길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와진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 이랬을 때 여기 길이랑도 같아지는 것이네. 그쵸?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이 길이는 A라고 표현할래요. 이렇게 A. 이 길이 A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요 길이 Z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AZ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림이 되나요? 이거 R 해서 이거 직각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직각인 거니까 이렇게 밑으로 땅바닥을 생각하면 돼. 이게 이렇게 잘린 거예요. 이렇게 잘린 거로 생각해. 이렇게 직육면체 안에가 이렇게 잘렸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렸다고 쳐. 여긴 직각인 거고. 그러면 요 길이는 요 밑변의 제곱에 높이의 제곱을 루트 합쳐서 루트 씌우면은 요 길이가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아래 제곱 언제 루트 해서 아래 제곱하면 이거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요거 AZ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고등학교 수일 1학년 때 아마 나오는 그러한 내용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여기에서 이 지점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이 L은 아까도 이 점이 여기가 P였으니까
여기 길이가 x였어 x. 그리고 여기가 y였어. 즉 여기가 y. 그리고 여기가 z야. 즉 여기가 g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L의 길이는 이 대각선으로의 이 길이 L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지금 이 그림이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랑 동일한 거니까 이 그림 참고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다음은 이제 좌표가 x는 여기가 0일 경우 yz의 yg 면적은 어떻게 되겠냐? 0이야, 직육면체에서. 그러면은 yg 면적은 x가 0이면은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이 면적이 되겠지. 이거 면적은 어떻게 되면 돼? 여기 길이가 y고 여기가 g니까 yg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s의 x라고 쓰면 이 x가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좌표가 0일 때 그때의 면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y와 z로 곱해진 거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y는 0일 때의 경우의 면적은, y 값이 얘가 0이면 이쪽이 0이면 x하고 z만 남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면적이야. 이 면적은 그래서 zx면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면적은 zx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z가 0이면은 이쪽이 남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xy 면적이라고 얘기하고, s의 g는 x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이 면적은, 이것에 대한 면적이 아니라 최적은, 부피는, 최적은 전부 다 곱해주면 되겠죠. x, y, g를 곱해주면 최적을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P-의 미소 길이와 미소 면적, 미소 최적은 이 P-의 미소 길이, 여기서 여기의 미소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때의 미소 면적, 요 밑면, 옆면, 그리고 이쪽 면, 요거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또 미소 최적은 어떻게 되는가를 수식적으로 표현한다면, 요 길이는, 이 길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 x축으로의 길이는 dx래. 그리고 y축으로의 길이는 dy래. z축으로의 길이는 dz래요. 그러면 그거 그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피타고라스 요거 일단 여기가 루트니까 여기 제곱에 여기 제곱, 이건 구하면 이거니까 그거 구한 다음에 또 요거 구하려면은 요거 제곱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 플러스 dz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그 미소 길이 dl이, 여기가 dl이 되겠죠. dl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벡터 아니야. 지금 길이로 표현한 거예요. 벡터면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 놓을게요. 이건 내가 수식을 다 만든 겁니다. 이거 강의 노트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책을 바꿔가지고. 다음 미소 면적입니다. 미소 면적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x축이 0일 때는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0일 때는 여기의 면적이 될 거고, z가 0일 때는 이 밑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면적은 x가 0이니까 dy 여기 dy 곱하기 dz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y 곱하기 dz가 미소 면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가 0이라는 얘기는 이게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이쪽 면적만 남겠죠. 그쵸? 그러므로 여기는, 여기가 dx라고 표현을 해준 거고, 지금 여기가 dx, 여기는 dz로 표현을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면적 구하는 거는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g dx로 써준 겁니다. 물론 순서 바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a b c d e f g h를 해가지고 끝까지 돌아왔으면 다시 이렇게, 여기서는 요거부터 쓰는 거야. 그래서 A, B, C, D 뭐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A, B, B, C, C, D, 그 다음에 D, A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D, Z, D, X 이렇게 썼다라는 게 순서를 D, X, D, Z로 안 쓰고 이렇게 뭐 알파벳 순서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지만은 순환이 되니까 그냥 D, Z, D, X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표기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적분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따져줘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곱하기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z가 0일 때의 면적이네. z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여기 dx, dy
dy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dx dy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미소 최적이라는 것은 최적이야. 그래서 최적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여기 길이 dx였고 여기 dy 그리고 여기 길이가 dz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세 개를 다 곱해주면 되겠네. 그게 미소 최적. 그래서 v로 보통 일반적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단위 벡터 이제 2주차 1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직각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직각 좌표계 아직 조금 내용이 더 있는데 나중에 원통 좌표계나 구좌표계 이런 거 보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단위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다음 시간에는 단위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2강은 단위 벡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원래 25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텐데 또 한 설명을 좀 빨리 했죠 내가. 그거 알아요. 설명하면서도 내가 빠르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기본적인 거라서 설명을 해야겠고 진도는 나가야 되겠고 벌써부터 진도 걱정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2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